창릉 신도시가 기존의 일산 신도시의 구도심과 더불어서 그간 상대적으로 개발이 미흡했던 이 덕양구 내에서의 새로운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더군다나 이 서울과의 접근성 측면에서는 지속적으로 다양한 노선들이 계속해서 더해질 때에 먼저 닿는 지역이 결국은 창릉 쪽이 더 가깝기 때문에 우선은 창릉 쪽으로 넘어오고 그 다음에 일산 쪽으로 추가적으로 노선들이 연장되는 이제 그런 사업들을 추진을 하고 있지만, 먼저 혜택은 사실 창릉 쪽이 먼저 받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창릉 신도시 도심의 거점에 가까운 지역, 그리고 현황상 GTX 라인을 따라서 개발 잠재력이 높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향후 2040년까지 덕양구 내에서 도시 개발 잠재력이 가장 높은 지역 5개 순위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위는 고양시 덕양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가 3개구로 구성이 되어 있죠. 일산 동구, 일산 서구, 그리고 이 덕양구. 면적상으로는 덕양구가 전체 다른 구들에 비해서 월등히 면적이 넓고, 그리고 인구 자체도 훨씬 큽니다. 게다가 서울시와 인접해 있는 지리적인 이점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일산구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낙후되었던 그런 느낌이 좀 있었는데요. 최근에 창릉 신도시 그리고 GTX-A와 같은 이 신설철도의 영향으로 최근 빠르게 이 개발 압력 자체가 굉장히 높아져 가고 있는 이제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덕양구의 이 행정동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개발 잠재력이 높게 나타나는 지역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도시 잠재력 평가 들어가도록 하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도시 기본 구조인데요. 현재 이 도시 기본 계획 2040이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예상대로라면 2026년 하반기 정도에 도시 기본 계획 2040이 고시가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도시기본계획 초안에 대한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고양 도시기본계획 2040에 따르면 고양시는 2개의 도심으로 가게 되고요. 기존의 일산 신도시를 기준으로 하는 일산 도심, 그리고 창릉 신도시의 도심을 기준으로 하는 창릉 신도시 도심, 이렇게 2개의 듀얼코어 구조로 도시가 구성이 되겠고요. 부도심으로는 대곡 화정, 그리고 삼송 지축, 경제자유구역, 그리고 일산 백석, 이렇게 4개의 부도심, 그리고 6개의 지역 중심, 탄현, 원당, 향동, 풍동 식사, 그리고 고양, 관산, 덕은, 이렇게 6개의 지역 중심으로 구성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일단은 덕양구 내에서 도심에 속하는 지역은 이 창릉동이 되겠습니다. 창릉 신도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 창릉 신도시의 이 중심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도심이 형성되는 것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 이 부도심이 있죠. 부도심 같은 경우는 지금 덕양구에 영향을 주는 부분은 대곡 화정, 그래서 영향을 받는 동은 이 화정 1동, 화정 2동, 그리고 능곡동이 되겠고요. 삼송 지축 부도심 같은 경우에는 효자동, 삼송 1동, 이렇게 2개 동이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 중심 같은 경우는 향동이 있죠. 향동 같은 경우는 이 화전동이 영향을 받고요. 고양, 관산, 관산동 되겠고요. 덕은지구 같은 경우는 대덕동이 영향을 받는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도심, 부도심, 지역 중심 순으로 도시 위계가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해당 위계에 따라서 도시 내에서의 발전 잠재력은 순차적으로 내려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중점 개발 사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에서 가장 큰 이슈는 아무래도 이 고양 창릉 공공주택지구 개발이 되겠습니다. 계획 인구 91,372명, 총 38,073가구 규모고요. 2020년에서부터 2029년까지 도시화가 진행이 되고요. 이 창릉 신도시가 면적계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영향을 받는 동들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전체 동이 다 영향권 안에 들어가는 곳은 없고요. 조금씩 다 걸쳐져 있는데, 가장 큰 면적이 할애되는 동들 3곳이 흥도동, 그리고 창릉동, 그리고 화전동, 이렇게 3개 동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면적이 많이 할애가 되는 곳이 행신사동, 그 다음에 화정 2동 순으로 창릉 신도시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두 번째로 가장 영향을 크게 받는 이 사업이 대곡 역세권 지식융합단지, 약 60만 평, 계획인구 21,620명, 9,400세대 규모로 이 택지가 조성이 됩니다. 조성 기간이 2026년에서부터 2023년까지 2026년 상반기에 지구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도 이 할애되는 동면적이 가장 많은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가장 많은 면적이 들어가는 곳이 능곡동, 그 다음에 화정 1동, 주교동 순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인프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12월에 GTX-A 라인이 개통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준공된 지 한 1년 정도 되었는데, 보통 중전철 같은 경우는 준공이 되고 나서도
적어도 1, 2년 정도까지는 해당 노선에 대한 효능감이 계속해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자, 우선은 잠재력에 일부 포함을 시켰습니다. 영향을 받는 동은 능곡동, 고양 은평선, 세절에서 고양 시청까지 2031년 개통 목표로 하고 있는 노선이고요. 경전철입니다. 경전철이기 때문에 중전철이라든지 이 대심도 열차에 비해서는 영향력이 좀 줄어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영향을 받는 동이 주교동, 성사 1동, 성사 2동, 자, 화정 1동, 화정 2동, 창릉동이 되겠습니다. 9호선 대곡 연장, 이 개화역에서부터 대곡역까지 약 6.81km 구간에 한계 정거장이 들어가고요. 총 사업비가 8,250억, 중량전철 6량으로 편성이 되고요. 자, 현재 국토부에서 사업 타당성을 검토를 하고 있고요. 2025년 하반기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영향을 받는 동은 능곡동, 그 다음에 도로 연결 사업입니다. 주교에서부터 장안간 도로 연결 사업이 계획이 되어 있죠. 총 사업비 1,610억. 자, 2025년 상반기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이 타당성 조사가 의뢰된 상태입니다. 영향을 받는 동은 주교동. 자, 마지막으로 도시재생 사업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능곡, 행신, 원당 중심으로 해서 이 재정비 촉진지구의 지정 그리고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자, 먼저 이 능곡 재정비 촉진구역 2, 3, 5구역. 자, 영향을 받는 동은 행주동, 능곡 재정비 촉진구역 6구역, 영향을 받는 동은 능곡동, 자, 행신 1-1구역, 행신 1-2구역, 영향을 받는 동은 행신 4동, 원당 2 재정비 촉진지구, 영향을 받는 동은 주교동, 자, 경기 공공재개발 1차 원당 6, 7구역, 자, 영향을 받는 동은 성사 2동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향후 2040년까지 덕양구 내에서 도시개발 잠재력이 가장 높은 지역 5개 순위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위는 능곡동이 되겠습니다. 도시구조 위계상 대곡 화정 부도심에 속해 있고요. 중점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대곡 역세권 지식융합단지의 직접적인 영향권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현재 준공이 된 GTX A라인의 지속적인 영향권 안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능곡 재정비 촉진 구역, 자, 6구역 안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다른 지역들과 비교했을 때 이 행정동 구분상으로 가장 잠재력이 높게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2위는 창릉동이 되겠습니다. 도시구조 위계상 일단 창릉 신도시 도심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고양 창릉 공공주택지구 개발 사업에 직접적인 영향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신설교통 인프라와 관련해서는 고양 은평선 직접적인 영향권 안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런 이유로 2위, 3위는 화전동이 되겠습니다. 도시구조 위계상으로 이 지역 중심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고양 창릉 공공주택지구 개발 사업에 직접적인 영향권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향력 3위, 4위는 흥도동이 되겠습니다. 고양 창릉 택지개발지구 사업 역시 포함이 되어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4위. 자, 마지막 5위는 화정 1동이 되겠습니다. 자, 도시구조 위계상 부도심에 포함이 되어 있고, 자, 대곡 역세권 지식융합단지 안에 역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신설교통 인프라 고양 은평선의 영향권 안에 포함이 되어 있죠. 자, 그런 이유로 5위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도시 잠재력이 높게 나타나는 지역들의 공통점을 살펴보시면 주로 GTX A라인과 그리고 창릉 신도시에 겹쳐져 있는 그런 영향권 안에 주로 포함된 지역들이 도시 잠재력이 높게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창릉 신도시가 기존의 일산 신도시의 구도심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구도심과 더불어서 자, 그간 상대적으로 개발이 미흡했던 이 덕양구 내에서의 새로운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더군다나 이 서울과의 접근성 측면에서는 지속적으로 다양한 노선들이 계속해서 더해질 때에 자, 먼저 닿는 지역이 결국은 창릉 쪽이 더 가깝기 때문에 우선은 창릉 쪽으로 넘어오고 그 다음에 일산 쪽으로 뭐 추가적으로 뭐 노선들이 연장되는 이제 그런 사업들을 추진을 하고 있지만 먼저 혜택은 사실 창릉 쪽이 먼저 받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자, 창릉 신도시 도심의 거점에 가까운 지역, 자, 그리고 현황상 GTX 라인을 따라서 자, 개발 잠재력이 높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